정년퇴직 다음 날 다시 이력서를 썼다. 60세 기술자의 현실. 퇴직은 오래도록 달력에 표시해둔 도착점 같지만 막상 그날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년퇴직 전까지는 늘 일정이 있었다. 출근 시간이 있었고 맡은 일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찾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눈은 떠졌는데 갈 곳이 없어진다. 출근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이런 질문이 찾아온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저축은 충분한지, 집은 있는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오래 남는 건 역할의 상실이다. 일은 단지 월급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쓸모 있다는 감각,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주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컴퓨터를 켠다. 그리고 다시 이력서를 쓴다. 김 기사가 겪는 60세가 되던 해봄, 35년 동안 다닌 제조업 회사에서 정년퇴직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다. 이제 좀 쉬세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인생 이막 시작입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 퇴직 전 마지막 몇 달 동안은 계획이 많았다. 밀린 여행도 가고 손주도 보고 늦잠도 자고 집안 정리도 하겠다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졌다. 몸은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하려고 움직였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신문을 다 읽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셨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하루가 길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없어.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김 기사는 기술자였다. 현장에서 시작해 생산 라인을 관리했고 설비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했다. 젊은 직원들이 모르면 찾아왔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늘 그가 마지막 판단을 했다. 그런데 퇴직 이후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건 월급보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었다는 걸. 며칠 뒤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폴더를 열었다. 이력서 최종. 딱 그 마지막 수정 날짜는 23년 전이었다. 그 파일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다. 나이 60세. 경력 35년. 기술 설비 운영, 공정 개선, 인력 관리. 쓰다가 손이 멈췄다. 누가 나를 뽑아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다. 나이가 많아서 기회가 없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기업은 비용과 생산성을 계산한다.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현실도 있다. 경험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특히 기술직, 관리직, 교육 멘토링, 중소기업 현장 운영,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같은 분야에서는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과거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35년 근무했습니다. 이 말은 경력이지만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대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설비 고장 시간을 연간 몇 퍼센트 줄였습니다. 후배 몇 명을 교육했습니다. 현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은퇴 후 이력서는 과거를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설명하는 문서가 된다. 김 기사도 처음에는 지원서를 여러 번 떨어졌다. 연락이 없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도 들었다. 왜 다시 일하려고 하세요? 그는 처음엔 이렇게 답했다. 돈이 필요해서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답이 바뀌었다. 제가 가진 경험을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부터 면접 분위기가 달라졌다. 몇 달 후 중소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정규직은 아니었다. 주 3일 기술 자문 역할이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첫 출근 날 그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누가 나를 불렀어.
그 말이 참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있었다. 은퇴 준비는 결국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일인지 모른다. 생활비와 생활의 이유. 돈은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계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미리 해보면 좋다. 내 기술과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 일하지 않아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역할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수입 외에 내가 계속 사회와 연결될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만 답은 아니다. 배움을 시작해도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도 되고, 작은 일을 해도 된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정년퇴직 다음 날 다시 이력서를 쓴 60세 기술자의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아침을 맞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날을 끝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날을 두 번째 시작이라고 부른다. 은퇴는 일을 멈추는 날일 수는 있어도 삶이 멈추는 날은 아니다. 지금 흐름은 은퇴 후 재취업에서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너지는가?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무기력해질까?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다. 뇌의 구조와 습관, 그리고 사회적 자극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1. 일이 사라지면 뇌는 빠르게 역할 공백을 인식한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의미보다 반복되는 구조에 의존한다. 출근 시간, 업무 회의, 문제 해결 같은 반복적인 패턴은 뇌에게 강력한 신호다. 지금 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 구조가 사라지면 뇌는 단순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겪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론 로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시스템의 일부가 흔들리는 현상이다. 특히 2030년 이상 같은 일을 한 사람일수록 이 반응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2. 도파민은 휴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보상을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뇌의 보상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도파민은 단순한 즐거운 물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목표 달성 보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분비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한다. 일을 처리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결과를 확인한다. 이 반복 구조가 있을 때 뇌는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면 도파민 시스템은 이렇게 반응한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의욕 저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보상 회로의 입력 구조가 바뀐 것이다. 3.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인지 기능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를 포함한 여러 노년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수록 기억력, 집중력, 실행 기능이 함께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의 뇌는 고립 상태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되며 이때 장기 계획보다 단기 감정 처리에 더 많은 자원을 쓴다. 그래서 은퇴 후 갑자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집중이 안 된다. 시간이 흐릿하다.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생긴다. 이건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입력 감소에 따른 뇌 네트워크 변화로 볼 수 있다. 4. 하지만 반대로 재취업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돈보다 먼저 다른 것을 회복한다. 하루 구조, 사람과의 접점, 내가 해결하는 문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 즉 삶의 리듬이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했던 60세 기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다시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생계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주어졌다는 점이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극이다. 문제 해결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우울감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5. 그래서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구조 설계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를 모아야 할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내 하루는 어떤 구조로 반복될 것인가? 뇌는 생각보다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유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 구조 만들기, 사회적 접점 유지, 작은 책임 만들기, 지속적인 학습 또는 생산 활동 유지. 이 네 가지가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은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앞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된다. 정년퇴직 다음날 이력서를 쓰는 행동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사실 내 뇌가 익숙했던 구조를 다시 복원하려는 자연스러운 시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난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구조를 재취업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취미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한 단절로 만든다. 그 차이가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